장난감과 같은 작은 탑을 지켜야 하는 일이란 걸 알았을 때 작은 탑을 지킨다의 체크. 나는 지프에 실려 이곳으로 오면서 느꼈던 공포감마저도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포감이 억울하다의 체크. 그러면 내가 공포감을 가지고 있던 게 억울하다고 했으니까 공포감을 가질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 그것은 탑이라는 거창을 말을 붙이기에 너무나도 초라한 물건이었다. 초라한 물건의 체크. 그럼 얘 이 말은 뭐야? 아, 내가 탑을 지켜야 돼. 근데 공포를 느꼈어.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공포를 느꼈던 게 이걸 왜 느꼈지? 싶다는 거야. 이해돼? 그 이유가 뭐래? 탑이라고 말하는 것도 너무 과분하대. 너무 개똥 같은 물건이래. 초소와 숲 사이의 마당에 사람 2키 정도의 높이로 세워져 있는 보잘것없는 돌덩이. 보잘것없는 돌덩이의 체크. 그러면 얘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탑은, 탑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탑은 보잘것이 없는 존재인 거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적어주세요. 보잘것없는 존재가 이 탑이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도도 이해됐나? 오케이. 돌은 조잡한 솜씨로 6모 비슷하게 다듬어졌고 중간중간 희미하게 지워진 문자가 새겨져 있었다. 그러나 자세히 윗부분을 관찰하면서 나는 그렇게까지 초라한 것은 아님. 자, 관찰의 체크. 관찰을 했더니 초라한 것을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지. 그러면 맨 처음엔 초라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젠 초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써주세요. 탑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해돼요? 원래는 초라한 줄 알았는데 초라한 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탑의 위층부터 춤추는 듯한 사람들의 옷자락에 둘러싸인 부처의 좌상이 부조되어 있었는데 이 부처는 부처님에 대한 이야기고요. 좌상이란 단어는 거기에 써볼까요? 앉아있는 형상, 앉아있는 모습이 부조되었다라는 것은 거기에 이게 세워져 있었다,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껍데기 부분만이 진짜인 듯 했고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보수한 것 같았다. 부녀들의 옷자락과 긴 띠와 손가락들의 윤곽은 아주 섬세했으며 부처님의 거의 희미해진 조상은 그래서 더욱 신비로워 보였다. 신비로워 보였다의 체크. 짐작건대 이것이 지방민의 사랑과 애착의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거기에 체크. 지방민의 사랑과 애착의 대상. 그래서 뭐야? 이 탑을 이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화자는 내부 그 지방민의 내부에 있는 사람이야, 외부에 있는 사람이야? 외부인인 거지, 그렇지? 그래서 외부인이 보기에 이 탑은 아주 그 내부인들에게 어떤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중요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아마도 포연과 총성이 없었을 때 포연이라는 것은 포연의 체크. 포연이라는 것은 대포의 연기입니다. 대포 연기. 그러면 전쟁 중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총성이 없었을 때 빛나는 햇빛 아래 나무 그림자의 옷을 입은 사원에서 종이 울려 퍼지고 지나는 농부와 아이들과 가축들은 탑을 향하여 경건하게 무릎을 꿇었으리라. 그럼 A 부분은 지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A 부분은 그쵸? 탑의 외양묘사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외양묘사와 탑의 쓰임새,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해되나요? 인민해방전선은 그들의 정치적 선전을 위하여 탑의 탈환을 목적으로 할 것이라는 예상은 오래전부터 있어온 모양이었다. 자, 그러면 탑을 정치적 선전의 체크. 정치적 선전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어떠한 주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정치적 주장.
월남군 수뇌부는 그 점에 착안하였고 월남군의 체크. 그러면 우린 뭘 알 수 있다? 아, 이거 베트남 전쟁에 대한 이야기다. 베트남 전쟁이라고 적어주세요. 우리 부대가 진주했을 때 참모들에게 건의했을 것이다. 뭘 건의했겠어요? 지켜달라고. 이해됐나요? 건의의 체크. 월남군 수뇌부가 건의했다. 지켜달라고. 나는 전에도 순찰 중에 여러 촌락들을 지나다니면서 그들의 종교적 열의에 놀랐었다. 곳곳마다 집 앞에는 그들이 타오르는 듯한 평화의 염원처럼 평화의 염원의 체크보다 전쟁이 끝나길 바랬다. 연기를 피워 올리고 있는 향로 그릇과 내실에 불단이 마련되어 있었다. 불단이라는 것은 불상이 있는 제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향은 줄기찬 기도였을 것이다. 그들이 집과 토지를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도시로 몰려들 때에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소중히 향로를 그의 가슴에 운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는 이야기지. 강과 교량이나 유리한 지형처럼 탑은 누가 보기에도 전략적 가치가 있었으며 누가 보기에도 전략적 가치의 체크. 그것을 차지하는 쪽은 주민의 신뢰 체크. 석가열애의 가호의 체크. 석가열애라는 것은 부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애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가호를 받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뭐하자? 이 탑을 지켰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남군과 베트콩이라는 두 존재들이 있었죠. 집단들이. 베트콩은 공산주의에 대한 이야기고 월남군은 자유주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근데 뭐가 됐든 전쟁을 하면 거기서 싹 다 죽이면 끝나나? 그건 아니지. 뭐가 있어야 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지와 어떤 응원이 있어야 해. 그래야 완전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령을 하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하자? 이 탑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이해됐나요? 중력 부분 줄거리. R포인트를 지키던 나의 분대는 인민해방전선과의 교전에서 탑을 사수하느라 거의 전멸한다. 거기 체크. 전멸. 싹 다 대줘요. 작전권을 인계받기로 한 미군이 등장해 불도저로 바나나 숲을 밀어버리기 시작하자 미군의 체크. 미군이 등장했습니다. 나와 동료가 반발한다. 장교가 얼굴이 새빨개져서 말했다. 바나나 숲을 밀어내야겠어. 그러면 여기서의 장교의 체크. 이 장교는 어느 나라 장교겠어? 그치? 미군 장교가 되겠죠. 그 이유가 뭐예요? 바나나 숲을 밀겠다고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캠프와 토치카를 지을 걸세. 저 해병이 막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우리는 작전 명령에 따라서 저 탑을 지켰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서 있는 작은 석탑을 가리켰다. 중위가 고개를 저었다. 탑이라고? 나는 저런 물건에 관해서 명령받은 일이 없는데 아직 통보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군은 월남군에게 탑을 인계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인민해방전선을 저것을 빼앗아 옮겨가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으나 불교와 주민들의 관계, 참모들의 심리적 판단이며 마을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했었다. 거기에 체크. 그럼 뭐야? 탑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설명을 한 거죠. 이해됐나요? 거기에 써주세요. 탑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렇지만 말하고 나자마자 우리는 깨끗이 속아왔다는 걸 알았다. 속았다 이 체크. 그게 누구의 것인가? 내 말이 다 끝나기 전에 불교라는 낱말이 나오자 이 단순한 서양 친구는 으흥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중위가 말했다. 골치 아픈 것은 없애야지. 미 합중국 군대는 언제 어디서나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가 있네. 세가의 도처에서 말이지. 나는 우리가 탑과 맺게 된 더럽고 끈끈한 관계에 대해서 달리 설명할 방도가 없음을 깨달았다. 뭐야? 말이 안 통한다는 이야기야. 거기 설명할 방도가 없음의 체크. 거기다가 써주세요. 말이 안 통함. 그래서 설득을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교는 자기가 가장 실질적이며 합리적인 강대국 아메리카인의 정형임을 내세우고
탑에 대한 견해도 그런 바탕에서 출발한 것이다. 한 무더기에 작은 돌덩이가 무슨 피를 흘려 지킬 가치가 있었겠는가. 나는 안다. 우리가 싸워 지켜낸 것은 겨우 우리들 자신의 개같은 목숨에 지나지 않는다의 체크. 어때? 우리의 목숨을 지켰다라고 표현한 게 아니라 우리의 개같은 목숨을 지켰대. 어떤 느낌이야? 약간 비판하는 느낌이지. 그치? 그럼 거기다 써주세요. 무의미한. 그럼 봐봐. 여기다 지금 이걸 쓰는 이유가 있어. 근데 얘네가 지금 뭘 지켰죠? 탑을 지켰죠. 그쵸? 그럼 탑 지킨 게 지금 쓸모가 있어졌어, 없어졌어? 쓸모가 없어졌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탑을 지켰는데 쓸모가 없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써볼까요? 무의미한 탑을 위한 희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뭐랑 연관되어 있냐? 전쟁의 무의미함. 이해됐어요? 전쟁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겨움을 꾹 참고 말했다. 중지시켜 주십시오. 중이는 내게 한쪽 눈을 찡긋 감아 보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기계 앞으로 걸어가서 중사에게 뭔가를 일렀다. 그럼 어때? 내가 계속 말하니까 얘가 이해는 못했지만 일단 탑을 밀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배불뚝이 미군 중사는 불도저 위에서 뛰어내리며 투덜거렸다. 노란 놈 체크. 여기서 이 노란 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황인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황인종을 노란 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황인종 가로 열고 인종차별적 발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비판이 담겨있다. 중위가 비워도 2.5톤을 가리키며 여단 본부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전사자의 시체와 장비를 싣고 아래를 떠났다. 차가 바나나 숲을 채 돌아가지 못해서 나는 불도저에 굵직하게 가동하는 엔진 소리를 들었다. 무슨 소리야? 거기에 체크. 안 밀겠다고 했지 우리 앞에서는. 그렇지? 그래서 근데 주인공이 떠나니까 어때? 다시 밀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주인공이 떠나자 탑을 밀어버림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내용이 이해가 되죠? 이해해서? 그러니까 무의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희생되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야. 이해해서요? 5번부터 보겠습니다. A와 B의 서술상의 특징. A는 뭐였어요? 기가 막히게 묘사했고요. B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왜 이 탑을 지키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답은 뭐예요? 4번이 돼야겠죠. 이도 한번 4번 선택지 봐봐. 이해되는지. 외양묘사니까 겉모습에 대한 이야기지 탑의 겉모습. 여기 이해됐어? B도 봐볼까? 회상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인물의 인식. 탑을 차지해야, 제가 이거 봤었어요 사람들이 이런 걸. 그치? 그래서 탑을 차지해야 우리가 정당성을 받을 수 있어. 이런 내용. 이해돼? 오케이. 다음 6번 보겠습니다. 미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촌락에 도착한 후에 지역민들이 탑에 올리는 종교적 의식을 직접 목격하였다. 촌락에 도착한 후에 봤어요? 아니면 그냥 전쟁 중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봤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봤다고 했어요 아까.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인민해방전선은 탑의 종교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탑을 탈환하는 계획을 세웠다. 아니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탈환하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해됐죠? 그래서 틀렸어요. 미국 중위는 탑을 보존하는 상부의 명령 받았다고 했어 안 했어?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지. 미군이. 그치? 그래서 내가 곧 통보가 갈 거예요 라고 했지만 결국엔 밀었죠. 나는 미군 중위의 태도에 반발감을 느껴 그에게 탑에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아니 아까 실컷 뭐 했어? 탑을 왜 지켜야 했는지 탑과 그 주민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했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미군 중사는 나가 떠나자 만료했던 작업을 이어서 진행하였다. 그래서 우리가 돌자마자 밀어버렸다 라고 했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어요. 이해됐죠? 7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 탑에 보잘것없이 외양을 보고 자신이 맡은 임에 회의감을 느꼈다. 기억이 뭐였어요? 공포감마저 오그랐다. 내가 공포감을 왜 느꼈지? 이런 족밥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니은 탑을 지켜야 하는 필요성을 나가 이해하게 되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다. 니은이 뭐였어요? 그들의 종교적 열의에 놀랐다. 아, 탑도 다 종교에 대한 거였구나. 맞는 말. 작전에 혼선이 생겨 혼란스러워하는 나의 심정에 공감하는 중의의 태도. 이거 중의가 미군이지? 얘가 지금 내 마음에 공감했어? 안 했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나의 의견을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는 중의의 의도. 그래서 앞에서는 안 밀게, 대신 니네 꺼지니까 밀게. 이해됐죠? 그 다음에 5번 탑의 철거를 막으려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그 한국군, 아군에 대한 이야기. 중사는 미군. 이해됐죠? 그래서 노란 놈들. 8번 보겠습니다. 독일을 바탕으로 위크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960년대 한국은 베트남인의 자유를 수호하고 우방국인 미국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베트남에 파병했다. 베트남 파병의 밑줄. 역사적 사건이네요.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작품에서 탑은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전통이나 신앙과 맞닿아 있는 대상으로 전통과 신앙과 맞닿아의 체크. 토착민들의 정신적 토대의 밑줄. 토대라는 것은 밑바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바탕이라는 단어예요. 근본. 도구적 가치를 지닌 것. 도구적 가치의 체크. 탑을 지킨 한국군의 노력이 아무 없는 것을 밝혀지면서 탑은 한국군이 소모품으로 취급된 파병의 실체. 소모품이라는 건 그냥 일회용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별로 이렇게 한국군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다. 상징물로 기능하기도 한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나가 탑을 초라한 물건이라고 생각하다가 그렇게까지 초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 것은 나의 탑 의미가 변화했다. 아까 설명했지? 처음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1번은 맞는 말이죠. 탑이 지방면에 사랑과 애착이 담긴 경배의 대상이라는 것은 탑이 베트남인들에게 정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해됐죠? 이것도 탑이 강과 교량이나 유리한 지형에 비견되는 것은 전쟁의 과정에서 탑이 도구적 가치를 지닌 대상. 그래서 이거를 얻게 되면은 토착민들, 베트남인들의 환심과 관심과 응원을 받을 수 있다. 3번도 맞는 말이죠. 장교가 캠프와 토치카를 짓기 위해서 골치 아픈 것, 탑에 대한 것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가치 없는 대상이다. 맞는 말이죠? 나가 탑 대신 우리들의 개같은 목숨을 지켜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자신의 소모품임을 부정하고 있다. 거기에 체크. 소모품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한 건 뭐야? 나를 중요시 여겨야 되지. 내가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개같은 목숨이에요 라고 했으니까 나는 별것 없는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소모품인 걸 부정했다는 표현이 잘못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 이해돼? 방금 5번 이해됐어? 오케이.